행사에 사회를 맡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첫 순서로 참석 동포를 대표하여 조상현 제인도 한인회 총연합 회장님께서 환영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인도 한인회 총연합 회장 조상현입니다. 인도 전역 동포사회를 대표하는 8개 지역 한인 회장님들, 그리고 각계 대표로 참석하신 교민 여러분들과 함께 대통령님의 인도 국빈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네 분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해외에 나가보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고 합니다. 인도 한인사회를 비롯한 대다수 재국민들은 2024년 12월 3일 밤 계엄으로 촉발된 조국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접하고 단 하루도 편히 잠든 날이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분노와 부끄러움에 팔아른 재국민의 몫이었습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 편에서 슬기롭게 내란을 극복하고 특히 해외에서도 더 이상 창피한 대통령이 아닌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셔서 우리 인도를 방문해 주신 대통령 참으로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업무 스타일을 고려할 때 인도에 대해서 상당 부분 파악하고 오셨을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개나 수치 중심의 설명을 생략하고 인도 현지의 한류와 관련된 현장 분위기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환영사에 보탤까 합니다. 인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K-팝, K-드라마, K-푸드 등의 한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류가 소비되고 있으며 더불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류를 체험하기 위해 현지 한국 식당을 찾고 한국 여행을 가고 싶어 합니다. 한류가 자리 잡기 쉽지 않은 완고하고 보수적인 인도의 분위기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진출 기업들과 업종을 망라한 중소상공인들 역시 인도 시장에서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중산층을 비롯한 소비계층에서는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취임사에서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님, 제인도 한인사회는 대통령님의 이번 인도 방문을 계기로 15억 인구,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생산 거점이 될 인도가 대한민국이 확장해 나가야 할 경제 영토의 범주로 인식되고 정부의 외교 및 경제정책 그리고 우리 기업과 동포사회의 역량이 모아짐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는 꽤 오래전 상대원 시장 연설에서 이재명이 하는 모든 일은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셔서 실제로 국민의 삶을 가장 중심에 두고 국정을 운영하시는 것을 인도에서나마 미디어를 통해서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고단했던 지난 삶을
위로드리며 지금 하시는 모든 일에 박수를 보내며 응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님 네 분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건강과 안전이 함께하기를 희망하며 대통령님 네 분의 인도 방문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상현 회장님의 따뜻한 환영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통령님께서 동포 여러분들께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대통령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도 인구가 1억 14억 6천만 명인가 된다던데 대한민국 교민들 숫자가 12,000명밖에 안 된다고 해서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도 전체 규모에 비하면 너무 속닥하죠? 앞으로 우리 교민회장 말씀하신 것처럼 달라질 겁니다. 또 달라지게 해야 되겠죠. 인도는 정말로 큰 시장이기도 하고 앞으로 정말 미래가 크게 기대되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인도가 어느 정도로 큰 나라인지. 대체적으로 중국이 인구가 가장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중국 인구를 제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계 4위 경제 대국인데 곧 세계 3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과의 경제 협력 수준은 정말 매우 낮은 것 같아요. 앞으로 그 영역을 좀 더 확대하고 대한민국과 인도와의 관계를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인도 동포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인도 방문 첫 일정으로 동포 여러분들을 직접 뵙게 됐는데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곳 인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인도 관계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동포 여러분, 기업인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라고 하면 세계 1위 인구 규모를 가진 경제 대국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인도를 생각하면 최인훈 작가께서 발표했던 장편 소설 중에 광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그걸 읽어봤는데 그 소설에 한국 전쟁 직후인 1950년대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남북 분단 비극 속에서 제3국을 택한 우리 대한민국 전체 한반도에 살아가던 그 특정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선박 이름이 또 타고르호였다고 해요. 실제로 이게 소설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마주했던 분단의 아픔을 반영한 참혹한 현실이었죠. 이게 지금 자료상으로 76명이 왔다고도 하고 88명이 왔다고도 하는데 진짜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아세요? 이 자료에 보면 88명이라고 그러고 저기 보면 76명이라고 그러고 정확하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소위 전쟁포로들이 북한, 남한 둘 다 아니고 제3국을 선택해서 그 대표적인 제3국인 인도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당시 인도에 정착해서 일본 인도의 동포사회 초창기를 이끌어 오셨던 분들 후손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누구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아버지. 한 분 계시군요. 당시 인도 한인 1세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희생을 치렀겠습니까? 식민지 지배와 분단, 전쟁과 군사 독재를 극복하고
이제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그런 참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희망을 찾아 국적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기댈 곳 하나 없는 타지로 떠나서 그러나 그 속에서 다시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인도 한인 1세대 분들의 그 열정과 헌신에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인도에 정착한 한인 1세대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한 건 물론이고 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간직하면서 인도 동포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에 1990년대 인도 정부의 본격적인 경제 개방 정책에 힘입어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한인 사회가 빠르게 성장하고 또 오늘날 우리 회장님 같은 분들의 노력으로 탄탄한 공동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한인회를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동포들의 수술비를 모금해서 지원하는 등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정신이 더욱 빛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남북의 동포들이 함께 살아가는 인도 동포사회는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한국과 인도는 1973년에 수교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왔고 2015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에 우리 양국 관계가 상당 정도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크게 확장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외교장관, 인도 외교장관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물론 내일 모디 총리와 또 대화하게 되겠지만 인도 당국 역시 이 대한민국과 인도 간의 협력 관계가 상당히 오랫동안 정체돼서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했습니다. 베트남이 우리와 교류하는 큰 교류 상대국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한 10,000개쯤 됩니다. 근데 여기는 760개라든가 600몇십 개라든가 그것밖에 안 된다고 해요. 교민 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000여 명이 불과하다. 인도가 가진 그 큰 잠재력에 비하면 한국과 인도 간의 협력 수준은 상당히 낮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인도 당국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아마 한국과 인도 간의 관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죠. 인도는 단순한 소비 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생산과 공급망을 이끄는 핵심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 속에서 공급망 불안정과 글로벌 경제 위기가 상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인도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인도 역시도 한국과 비슷하게 원자재 또 에너지를 상당 부분 해외에 의존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과 인도가 서로 협력할 여지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과 인도가 협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민 여러분들의 경험 그리고 네트워크, 현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큰 자산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양국의 관계를 함께 열어가는 큰 역할을 계속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정부도 이에 맞추어서 우리 기업과 동포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마음껏 여러분들의 역량을 잘 펼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해외 순방 일정마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듣고 또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도 교민사회도 제가 우리 대사님한테
간접적으로 전달해서 지시드린 바대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개선점이 필요한지 또는 제안 이런 것들을 좀 모아보라고 했는데 인도에서는 40건 정도를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40개밖에 안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 좀 더 많이 만나시고 또 얘기도 듣고 제안도 듣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1,400건 정도가 취합이 됐는데 제가 대체적으로 교민 간담회를 하면서 자유롭게 말씀을 하시도록 해봤더니 비슷비슷해요. 대체적으로 뭐 한글 학교 얘기나 아니면 뭐 비자 문제거나 아니면 뭐 투표권 문제 뭐 이런 비슷비슷한데 오늘도 여러분들 원하시면 자유롭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헤드 테이블에 여러분들하고 그냥 한담 비슷한 이야기만 나누기에는 여러분들 아까우시죠? 아마 여러분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거예요. 제가 다녀보면 대통령이 다니면서 저 타운홀 미팅 비슷하게 막 말할 기회를 많이 주고 하니까 아예 미리 연구해가지고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오는 경향이 있어요. 아마 오늘도 그런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는 재외 동포로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따가 자유롭게 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해외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통상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외 무역, 대외 거래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사실 외교도 매우 중요하고 또 그 속에서 현지에서 직접 다른 나라와 연결하는 교민들, 동포들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는 인상이 아마 여러분도 인도 사람들 많이 대할 텐데 인도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마다 한국이 딱 떠오를 거예요. 요즘은 아마 여러분들 보기만 하면 노래해봐라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이미지가 아마 떠오를 겁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얼굴이기도 하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역량들이 있는데 그중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재외 국민들 또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 국적은 없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피가 흐르는 재외 동포들의 이 자산이라고 할까? 역할이 정말로 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본국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든든한 대한민국이 뒷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인도 동포들에 대한 공감 어린 격려와 동포 사회의 성장을 위한 응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일돈 민주평통 서남아 협의회장께서 건배를 제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동포 사회에 모인 어린이들이 대통령님 내분께 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분께서 어린이들을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애국가 반주에 맞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위치한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도 동포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게 된 조혜정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사회를 맡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첫 순서로 참석 동포를 대표하여 조상현 제인도 한인회 총연합 회장님께서 환영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인도 한인회 총연합 회장 조상현입니다. 인도 전역 동포사회를 대표하는 8개 지역 한인 회장님들, 그리고 각계 대표로 참석하신 교민 여러분들과 함께 대통령님의 인도 국빈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네 분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해외에 나가보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고 합니다. 인도 한인사회를 비롯한 대다수 재국민들은 2024년 12월 3일 밤 계엄으로 촉발된 조국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접하고 단 하루도 편히 잠든 날이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분노와 부끄러움에 팔아른 재국민의 몫이었습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 편에서 슬기롭게 내란을 극복하고 특히 해외에서도 더 이상 창피한 대통령이 아닌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셔서 우리 인도를 방문해 주신 대통령 참으로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업무 스타일을 고려할 때 인도에 대해서 상당 부분 파악하고 오셨을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개나 수치 중심의 설명을 생략하고 인도 현지의 한류와 관련된 현장 분위기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환영사에 보탤까 합니다. 인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K-팝, K-드라마, K-푸드 등의 한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류가 소비되고 있으며 더불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류를 체험하기 위해 현지의 한국 식당을 찾고 한국 여행을 가고 싶어 합니다. 한류가 자리 잡기 쉽지 않은 완고하고 보수적인 인도의 분위기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진출 기업들과 업종을 망라한 중소상공인들 역시 인도 시장에서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중산층을 비롯한 소비계층에서는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님, 제인도 한인사회는 대통령님의 이번 인도 방문을 계기로 15억 인구,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생산 거점이 될 인도가 대한민국이 확장해 나가야 할 경제 영토의 범주로 인식되고 정부의 외교 및 경제정책 그리고 우리 기업과 동포사회의 역량이 모아짐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는 꽤 오래전 상대원 시장 연설에서 이재명이 하는 모든 일은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셔서 실제로 국민의 삶을 가장 중심에 두고 국정을 운영하시는 것을 인도에서나마 미디어를 통해서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고단했던 재난 삶을 위로드리며 지금 하시는 모든 일에 박수를 보내며 응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님 네 분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건강과 안전이 함께하기를 희망하며 대통령님 네 분의 인도 방문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상현 회장님의 따뜻한 환영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통령님께서 동포 여러분들께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대통령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도 인구가 1억 14억 6천만 명인가 된다던데 대한민국 교민들 숫자가 12,000명밖에 안 된다고 해서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도 전체 규모에 비하면 너무 속닥하죠? 앞으로 우리 교민회장 말씀하신 것처럼 달라질 겁니다. 또 달라지게 해야 되겠죠. 인도는 정말로 큰 시장이기도 하고 앞으로 정말 미래가 크게 기대되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인도가 어느 정도로 큰 나라인지. 대체적으로 중국이 인구가 가장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중국 인구를 제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계 4위 경제 대국인데 곧 세계 3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과의 경제 협력 수준은 정말 매우 낮은 것 같아요. 앞으로 그 영역을 좀 더 확대하고 대한민국과 인도와의 관계를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인도 동포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인도 방문 첫 일정으로 동포 여러분들을 직접 뵙게 됐는데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곳 인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인도 관계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동포 여러분, 기업인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라고 하면 세계 1위 인구 규모를 가진 경제 대국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인도를 생각하면 최인훈 작가께서 발표했던 장편 소설 중에 광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그걸 읽어봤는데 그 소설에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남북분단 비극 속에서 제3국을 택한 우리 대한민국 전체 한반도에 살아가던 그 특정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선박 이름이 또 타고르호였다고 해요. 실제로 이게 소설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마주했던 분단의 아픔을 반영한 참혹한 현실이었죠. 이게 지금 자료상으로 76명이 왔다고도 하고 88명이 왔다고도 하는데 진짜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아세요? 이 자료에 보면 88명이라고 그러고 저기 보면 76명이라고 그러고 정확하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소위 전쟁포로들이 북한, 남한 둘 다 아니고 제3국을 선택해서 그 대표적인 제3국인 인도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당시 인도에 정착해서 일본 인도의 동포사회 초창기를 이끌어 오셨던 분들 후손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누구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아버지.
한 분 계시군요. 당시 인도 한인 1세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희생을 치렀겠습니까? 식민지 지배와 분단, 전쟁과 군사 독재를 극복하고 이제는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그런 참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희망을 찾아 국적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기댈 곳 하나 없는 타지로 떠나서 그러나 그 속에서 다시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인도 한인 1세대 분들의 그 열정과 헌신에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인도에 정착한 한인 1세대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한 건 물론이고 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간직하면서 인도 동포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에 1990년대 인도 정부의 본격적인 경제 개방 정책에 힘입어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한인 사회가 빠르게 성장하고 또 오늘날 우리 회장님 같은 분들의 노력으로 탄탄한 공동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한인회를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동포들의 수술비를 모금해서 지원하는 등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정신이 더욱 빛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남북의 동포들이 함께 살아가는 인도 동포사회는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한국과 인도는 1973년에 수교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왔고 2015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에 우리 양국 관계가 상당 정도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크게 확장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외교장관, 인도 외교장관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물론 내일 모디 총리와 또 대화하게 되겠지만 인도 당국 역시 이 대한민국과 인도 간의 협력 관계가 상당히 오랫동안 정체돼서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했습니다. 베트남이 우리와 교류하는 큰 교류 상대국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한 10,000개쯤 됩니다. 근데 여기는 760개라든가 600몇십 개라든가 그것밖에 안 된다고 해요. 교민 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000여 명이 불과하다. 인도가 가진 그 큰 잠재력에 비하면 한국과 인도 간의 협력 수준은 상당히 낮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인도 당국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아마 한국과 인도 간의 관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죠. 인도는 단순한 소비 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생산과 공급망을 이끄는 핵심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 속에서 공급망 불안정과 글로벌 경제 위기가 상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인도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인도 역시도 한국과 비슷하게 원자재 또 에너지를 상당 부분 해외에 의존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과 인도가 서로 협력할 여지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과 인도가 협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민 여러분들의 경험 그리고 네트워크, 현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큰 자산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양국의 관계를 함께 열어가는 큰 역할을 계속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정부도 이에 맞추어서 우리 기업과 동포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마음껏 여러분들의 역량을 잘 펼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해외 순방 일정마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듣고 또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도 교민사회도 제가 우리 대사님한테 간접적으로 전달해서 지시 드린 바대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개선점이 필요한지 또는 제안 이런 것들을 좀 모아보라고 했는데 인도에서는 40건 정도를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40개밖에 안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 좀 더 많이 만나시고 또 얘기도 듣고 제안도 듣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1,400건 정도가 취합이 됐는데 제가 대체적으로 교민 간담회를 하면서 자유롭게 말씀을 하시도록 해봤더니 비슷비슷해요. 대체적으로 한글 학교 얘기나 아니면 뭐 비자 문제거나 아니면 뭐 투표권 문제 뭐 이런 비슷비슷한데 오늘도 여러분들 원하시면 자유롭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헤드 테이블에 여러분들하고 그냥 한담 비슷한 이야기만 나누기에는 여러분들 아까우시죠? 아마 여러분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거예요. 제가 다녀보면 대통령이 다니면서 저 타운홀 미팅 비슷하게 막 말할 기회를 많이 주고 하니까 아예 미리 연구해가지고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오는 경향이 있어요. 아마 오늘도 그런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는 재외 동포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이따가 자유롭게 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해외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통상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외 무역, 대외 거래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사실 외교도 매우 중요하고 또 그 속에서 현지에서 직접 다른 나라와 연결하는 교민들, 동포들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는 인상이 아마 여러분도 인도 사람들 많이 대할 텐데 인도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마다 한국이 딱 떠오를 거예요. 요즘은 아마 여러분들 보기만 하면 노래해봐라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이미지가 아마 떠오를 겁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얼굴이기도 하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역량들이 있는데 그중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재외 국민들 또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 국적은 없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피가 흐르는 재외 동포들의 이 자산이라고 할까? 역할이 정말로 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본국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든든한 대한민국의 뒷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인도 동포들에 대한 공감 어린 격려와 동포 사회의 성장을 위한 응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일돈 민주평통 서남아 협의회장께서 건배를 제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동포 사회에 모인 어린이들이 대통령님 내분께 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내분께서 어린이들을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애국가 반주에 맞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위치한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